안녕하세요. 정모터스 최 팀장입니다. 감독님, 네. 몇 킬로 탄 차 같아요? 딱 그냥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 일단 G90이니까 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얼마 안 됐죠. 지금 쭉 봤을 때 그때 딱 외관만 놓고 봤을 때 한 3만 킬로, 4만 3만 킬로? 킬로, 4만 킬로 외관 상태만 봤을 때 그렇죠. 예, 자 누가 봐도 겉에만 봤을 때는 이게 뭐 5만 킬로를 탄 건지 8만 킬로를 탄 건지 겉으로 봤을 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차량 주행거리가 무려 25만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와. 25만 킬로, 5만 킬로 아니고요. 25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주제가 뭐냐면 제네시스 차량 20만 킬로 이상 차량들 과연 구매해도 될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어떻게 이런 차량들은 좀 가격이 저렴한 게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를 검수하는 과정부터 내가 이런 차를 구매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20만 킬로 넘은 차량들의 상태는 또 어떨지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외관 상태부터 주행 테스트 그리고 하체 리뷰까지 한번 최 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부터 해서 외관 상태 이제 뭐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도 3만 킬로밖에 안 탔다고 했겠죠. 요게 원래 이렇게 고속주행 많이 하면은 스톤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넷 깨끗하죠. 왜 깨끗할까? 없어. 도색을 해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색 차이 나는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휠 상태도 휠 복원해 놓은 것 같아요. 휠에 스크래치 없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한 50% 이상 남아있고 외관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실내도 마찬가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실내 가죽 상태도 너무 청결합니다. 키로수 많은 차량들을 볼 때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적정 주행 거리수를 뛴 거지만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를 많이 주행을 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그러니까 고속 주행을 한 경우인 차량이거든요. 신차 출고 법인에서 했더라고요. 법인에서 이제 뒷자리에 회장님 태우시고 이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했던 차인데 보통은 이런 장거리 주행 많이 한 차들이 차 상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서 이제 가다 섰다를 반복하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주행한 차들은 이제 좀 미션이라든가 엔진 상태가 비교적 좀 안 좋은 차량들이 많은데 이 단기간 동안에 이제 고속 주행으로 많이 했던 차들은 비교적 이제 상태가 좋은 차들이 많았거든요. 실외는 뭐 어떻게 한눈에 봐도 흠잡을 데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도로로 나가봐서 주행 테스트라든가 이따 들어와서 이제 하부 리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하시죠. 차량 가지고 약간 언덕이 진 부분들을 내려가고 있는데 하부 잡소리 들리나요, 감독님? 전혀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리죠. 이따가 리프트 띄워볼 건데 분명히 뭐 하체에 대한 어떤 정비도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 하체 컨디션이면. 보통 이렇게 키로수 많은 차량들을 고르실 때는 좀 주의하실 점이 많겠죠. 아무래도 키로수 작은 차량들보다. 자, 일단 첫 번째 차량 출력이 무조건 잘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키로수가 많을수록 엔진에 변형이 생겨서 뭐 압축 압력이 잘 안 나온다던가 출력이 좀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엔진 쪽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출력이 무조건 잘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어떤 좀 튕김 증상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미션은 테스트를 할 때 고속으로 올라갈 때 단수 변경해서 오는 슬립 현상도 있지만 단수가 내려가면서 오는 이제 감속 충격도 있거든요. 미션 밸브 바디 쪽이 안 좋으면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 G90은 람다2 개선형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엔진은 기대 수명을 한 30만 킬로까지 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제 25만 킬로를 뛰었으니까 그럼 30만 킬로 되면은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폐차하기는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연식이 짧잖아요. 연식이 이게 2018년 등록이 19년형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중고차에서는 이 정도면 그렇게 오래된 차로 속하지는 않아요. 단지 키로수가 많을 뿐이지.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차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정비 내역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정비한 내역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놓으셨고, 그 정비 내역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정비를 해놓은 내역이 2년, 3년 지난 내역이다. 그러면 그만큼 좀 사용감이 있겠죠. 그 어떤 부품에 대한 사용감이 있겠지만, 이 차량은 정비를 해놓으신 지 얼마 안 된 차량이에요. 근데 그냥 판매를 하셨어요. 차가 워낙 여러 대 있으셨고 이제 좀 차를 줄이시려고 저희 쪽에 판매를 의뢰하신 상황이고, 정비가 최근에 한 500만 원 이상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실내 사용감도 많이 없지 않아요? 계기판만 보지 않으면 25만 킬로 탄 저 24만 7천이죠 정확히. 그렇죠. 저 계기판만 보지 않으면 이 차가 10만 킬로 탄 건지 5만 킬로 탄 건지 밖에서도 안에서도 좀 구분이 힘들어요.
자, 이제 고속도로 좀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션에 슬립 증상은 없는지, 뭐 감속 충격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80km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죠. 마력수가 한 300마력 초반대 나오는 차량일 거예요. 람다 2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은 전혀 부족함 없이 차가 쭉쭉 나가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차선 이탈 경보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고속주행도 키로수 많은 차량들은 꼭 필수로 해봐야 되는 게, 이 차는 후륜 기반이잖아요. 밑으로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 프로펠러 샤프트의 변형이 있어도 고속에서 떨림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디스크의 변형이 있어도 떨림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저속이든 고속이든 이 시운전 테스트는 키로수 많은 차량들은 꼭 필수로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 럭셔리 등급 차량인데, 기본적으로 G90 차량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옵션들은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럭셔리 등급에는 빠져있는 게 어라운드 뷰, 그리고 2열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근데 또 이 차량의 추가 옵션으로 스마트 센스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차선 이탈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후측방 보조,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추가로 옵션으로 적용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기대 수명이 한 3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엔진 기대 수명이. 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짜리 차 20만 킬로짜리 샀는데, 네. 나중에 엔진 보링할 생각으로 일단 차는 싸게 구매를 했어. 네. 근데 보통 이제 소형차나 중형차 그 이하 차량들은 보링 비용이 한 150만 원에서 그 이상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산 차대금에서 50%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차는 신차 출고가가 7,700만 원이었고 현대도 3,000만 원 전후에서 가격대가 럭셔리 등급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차를 만약에 내가 2,000 뭐 얼마에 샀어. 네. 근데 보링 비용이 이 차는 한 4, 500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50%를 넘지 않잖아요. 투자 그렇죠. 비용이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엔진에 대한 성능은 이제 앞으로 또 기대 수명 20만 킬로, 30만 킬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보링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제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단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고르실 때 꿀팁인데, 이 차는 정비 내역이 상당히 좋아요. 미래에 투자해야 될 정비를 미리 해놓은 차예요. 그러면은 이미 그 부분에서 돈이 세이브 됐죠. 엔진에서 사고가 터진다고 하면 그렇게 아깝지 않은 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잔존 가치가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해도 될 만한 가격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션에서 말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우 모터스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있죠, 감독님? 또 이제 추가로 보증해주는 서비스가 있죠. 네, 자체 워런티가 있기 때문에 3개월에 5,000km 그 안에 만약에 미션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저희가 뭐 밸브 바디가 됐던 뭐가 됐던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지원이 나갑니다. 그 안에서는 뭐 조금만 보태시면 미션 쪽은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보증 서비스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정우 서비스에서 이런 키로수 많은 차를 구매하신다, 그리고 정비 내역까지 줬다, 그럼 굉장히 이제 구매 메리트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상사에 이제 가셔서 차를 구입하실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정비 내역도 많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프로에 이제 좀 정비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충분한 가격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겠죠. 너무 현저히 싸요. 같은 20만 킬로를 탔는데 한 400~500만 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 차를 사서 내가 한 300~400 정도는 딴 차보다 싸게 샀으니 어떤 소모품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만 킬로가 넘었다라는 거 분명히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라면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가격을 충분히 조율을 해보셔야 되고, 충분한 시운전 이런 것들 통해서 차량 상태, 컨디션 파악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 정우모터스는 뭐 워런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가 줄어들죠. 그래서 좀 저희한테 사실 때는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것 좀 어필해 드리고 싶고요. 정비 내역이 너무 좋은데, 우리 이제 들어가서 간단하게 정비 내역 한번 읽어 드리고, 지금 시운전 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하부 잡소리도 없었고 엔진 미션 상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하체 상태랑 정비 내역서 간단히 읽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G90 차량 리프트 위에 올려놨습니다. 팀장님, 요거 아까 전에 럭셔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나요? 그래도 G90이잖아. 최하위 트림이 맞아요, 럭셔리.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 트림에는 뭐 많은 옵션들이 더 추가가 되지만, 최하위 트림인 럭셔리 등급에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옵션들이 많이 추가가 돼 있어서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람다2 개선형 엔진 G90 차량의 엔진 룸입니다. 일단은 자, 오일 감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 정비 내역서를 사전에 조금 읽어봤어요. 오일 관리는 다 돼 있는 차량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오일이 감소하는지, 자, 오일 게이지에 풀까지 찍혀 있죠. 물론 뭐 주행을 많이 해봐야지 오일이 감소되는지 더 여부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오일 감소되는 거 없이 풀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독님 여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 벨트 새 거예요. 정비 내역을 봤거든요. 벨트랑 뭐 플리들 다 교환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행거리 많을 때 교환해야 되는 벨트 세트는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체인 케이스에 대한 누유는 안 보여요. 이 로커한 커버에서도 굉장히 누유가 잘 돼요. 이렇게 보면은 앞쪽에서나 옆쪽에서나 누유되는 거는 여기에서는 위에서는 딱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누유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갈 게 아니고 하체까지 띄어서 밑으로 타고 흐른 흔적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냉각수가 줄어들지 않는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키로수이기 때문에 냉각수 색상 너무 좋고 풀까지 차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엔진룸에서는 딱히 특이점은 발생되지 않았어요. 하체 상태는 어떨지 리프트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 뒤에 들어간 디퍼런셜이에요. 이 디퍼런셜 이음부 부분에서도 굉장히 누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쫀쫀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요. 뒤에는 압류들이나 하체에서 뭐 딱히 터져 있거나 이런 고무 부식류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는 확인이 되지 않고요. 뭐 부식 상태도 보셨을 때 어떠세요, 감독님? 뭐 이렇게 그리스가 새거나 이런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부식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부식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G90 차량들은 그랜저급보다 더 알루미늄 합금 비율이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부식에 더 강합니다. 비싼 부품을 쓴다. 비싼 부품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로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연탄 부분에 있는 이 플렉시블 조인트도 상태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에 유격이 생기면 이게 이탈해서 이제 미션까지 앞쪽에서 망가뜨리는 그런 증상도 나오거든요. 이 앞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 플렉시블 조인트 상태 보세요. 고무 어디 유격 하나 없이 굉장히 쫀쫀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미션 오일 팬이에요. 여기서도 굉장히 누유가 잘 되는데 미션 오일 팬에서 누유가 없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 옆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게 미션 오일 팬 가스켓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굉장히 누유가 많이 돼요. 반대쪽에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러한 누유 부분들 다 확인해야 됩니다. 감독님 누유 있나요? 깔끔한데요? 깔끔하죠. 제가 누유된 차를 타봐서 네. 이게 다 젖더라고요, 밑에가. 밑에 언더커버도 젖고, 예. 그렇죠. 이 젖기 전에 미세하게 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앞에 들어가는 압류들, 뭐 부싱이라던가 이런 게 터진 게 전혀 안 보여요. 오무기어 상태도 너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자, 보시면 이게 활대 링크라는 부품인데 저 딱 봐도 새 거 같이 보이지 않아요? 링크? 저기 스티커 붙어 있네요. 스티커 붙여져 있고. 그렇네요. 예, 바코드 같은 거 다 적혀 있고 보면은 하체 정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겠죠. 확인을 할 때 저렇게 이제 부품의 색상이 좀 다르고 새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교환됐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하체 부품 확인할 때 부식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교환된 건 없는지, 누유된 건 없는지 하체에서도 꼭 이런 거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체 상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거 정비 내역서 한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읽어드리기 너무 힘들어. 여기 앞장만 129만 원, 뒷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내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코일 이그니션, 뭐 플러그, 배터리 뭐 다 교환돼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 교환, 어퍼암, 리어 디퍼런셜 오일, 디퍼런셜 오일 갈아 놓으셨다. 보통은 이 디퍼런셜에 대해서 오일을 잘 몰라서 교환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뒤에서 봤던 디퍼런셜 있잖아요. 거기도 오일이 들어가요. 차등 기어인데 거기 오일이 조금 그 윤활 역할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도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디퍼런셜 오일도 4만 킬로 한 번씩 꼭 교환해 줘야 되거든요. 이 차량은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 이외에 뭐 가스켓부터 해서 어쩐지 누유가 없더라. 워터 펌프도 교환을 해 놓은 것 같고, 이런 벨트류들도 다 세트로 교환을 해 놓으셨고, 하체 봐봐요. 아까 링크 제가 갈았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링크, 뭐 리어암, 어퍼암, 부동액, 미션 오일 다 해놨어요. 정비 내역이 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래서 네.
결론은 20만 넘은 제네시스 네, 타도 됩니까? 타도 됩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처럼 이렇게 정비 내역이 충분히 돼 있고 어떤 워런티에 대한 거를 좀 해주는 업체라고 하면은 구매를 해도 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 조건이 좀 어떤 차량 잔존 가치가 많이 남아있는 차량, 연식은 짧은데 키로수를 많이 탄 차량이라던가, 우리가 사실 이 가격대면은 그랜저 IG를 고민할 가격대에서 G90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럼 그 상당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근데 정비까지 이렇게 잘 돼 있다? 그리고 워런티까지 보증해주는 업체다? 그럼 믿고 구매해볼만 하죠.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고, 또 키로수도 너무 많이 탔고, 그럼 미래에 대한 정비성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 경우가 있겠죠. 가격이 타 차량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요. 한 300~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그 비용을 정비료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 상태를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건이 있겠죠. 아까처럼 충분히 시운전 해보시고 하체 리프트 띄워보시고 오일은 감소하지 않는지, 출력은 잘 나오는지, 뭐 부품류들은 교환된 게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G90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키로수 많은 차량이라고 해도 뭐 타 업체들도 분명히 리프트도 띄워주고 시운전까지 해주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정우모터스에서는 3일 시승도 되고 리프트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렇게 꼼꼼하게 차를 살펴봐 드리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